어머니, 저 오늘은 미나리 무침 생각나네요. 그러고 보니 소고기 장조림도 좀 부탁드려요. 아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김 여사님을 가정부처럼 부리려 드는 것입니다. 니들이 먹고 싶은 거 니들이 해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생활비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활비야? 아이들 봐주는 베이비시터 값이지. 그리고 요즘 베이비시터 하나 쓰려면 한 달에 수백을 줘야 해. 이건 생활비도 인건비도 아니고 도리어 적자야. 적자. 니들이 먹고 쓰는 것만 해도 한 달에 100은 들어가는 판국인데 어디서 돈 얘기를 해. 이 양심도 없는 것들이. 이번엔 보너스 나오면 좀 더 챙겨드릴게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애들 데리고 짐 싹 챙겨서 나가. 어머니, 어떻게 부모 자식 사이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세요? 저 너무 서운하네요. 서운한 건 나야. 이것들아. 어떻게 다 늙은 부모를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가 있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성순 여사님 부부는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는 나이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소위 말하는 교사 부부로 둘 다 초등교사로 정년까지 재직하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 시작한 일이었기에 교장이나 교감 같은 직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교장 직함을 맡을 때에도 김성순 여사님 부부는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준다는 감투도 마다하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들이 욕심 없이 사는 것을 두고 미련하다고 했지만 김성순 여사님 부부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맞는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 모아둔 재산이나 쌓아놓은 명성이 천국으로 가는 순서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죠. 김성순 여사님 부부는 둥글둥글하고 욕심 없는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면 이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정년은 만 62세까지였습니다. 나이로 64세 정도가 되면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는 교사도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정년이 65세였지만 IMF 이후로 교원 감축을 위해 정년이 62세로 줄었고 이 제도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학생 수가 줄어 교사가 넘치는 상황이라 정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김성순 여사님 부부는 평생 교단의 선 교육 공무원이었기에 연금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아 자식들 결혼할 때 혼수는 물론 자신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편히 살 집도 마련해 두었기에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은 없었습니다.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정년 퇴직을 하니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노후 자금도 충분히 모아두었고 한평생을 일만 했으니 이제는 휴식을 보상받는 마음에 홀가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 한두 달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평생 일하고 움직이고 바쁜 것에 익숙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심심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처음 한두 달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나들이도 하며 지냈지만 그도 잠시였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졌네 하는 자괴감도 들었고 이 사회에서 자신을 원하는 자리가 없다는 생각에 지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주를 보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성순 여사님 부부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던 것은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이 다른 복은 다 주어도 자식 복은 덜 준 모양인지 그녀는 아들 하나만 낳았고 학교에 출근하면
자신의 자식만큼이나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늘 지지배배 귀엽게 떠들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적막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니 김성순 여사님 부부의 심적 외로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퇴임 후 유일한 낙은 주말마다 2살과 3살인 연년생 손주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여주고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김성순 여사님 집안의 보배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방송국 PD로 일하는 동종업계 종사자들인데 며느리가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돌보면서 일에 지장이 생기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 휴직 중이었습니다. 요즘 보름이 엄마가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촬영이 늦게 끝나 새벽에 퇴근해보니 불도 안 켜진 주방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애들 봐야 하니 술도 못 마시고 음료수 마시며 펑펑 우는데 그 모습이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 입사 동기가 큰 프로젝트를 맡아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자신이 맡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김성순 여사님은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긴히 상의했습니다. 김 여사님과 남편 모두 이제 68살로 적지 않은 나이에 아무리 은퇴 후 삶이 적적하고 힘들다 해도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아직 기저귀도 못된 어린아이 둘을 돌보는 것은 난이도가 천지차이였기에 선뜻 그러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며칠간 틈날 때마다 남편과 김 여사님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과 상의를 거듭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직 애들이 어려서 어린이집은 힘들어도 5살이 되면 유치원은 보낼 거 아니니? 그럼 우리가 애들 각자 유치원 갈 나이까지만이라도 봐줄까?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솔직히 너희 아버지나 나나 이제 나이가 들어 쉽지는 않을 거야. 애들 주말에 하루 와서 노는 것도 놀아주고 나면 진이 빠지는데 매일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니. 그래도 유치원 갈 나이 되면 요즘은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으니 퇴근 시까지 애 봐줄 사람 없어 걱정 안 해도 될 거고 혹여나 야근하고 이러면 우리 집이 또 가까우니 잠깐 봐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불안하다 이거 아니니. 그러니 23년 정도는 우리가 돌봐줄게. 그래. 며느리가 복직 문제 때문에 우울증을 앓을 정도라는데 부모된 도리로서 우리가 모르는 척할 수가 없구나. 남 이야기 같지도 않고 벌써 휴직 2년 차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더 늦어질수록 따라잡기 힘들어진다. 젊고 능력 좋을 때 어여복직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울기는 왜 울어. 이럴 때 돕고 살라고 가족이 있는 거 아니겠어. 보름이랑 아름이는 우리가 잘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네는 이제 자네 일만 생각해. 어머니, 그냥 해달라는 건 염치 없는 짓이니 저희가 달에 70만 원씩 드릴게요. 됐어. 벌이도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맞벌이 한다는 애들이 무슨 돈을 또 이중으로 쓰려고 해. 아니에요. 애들 평일에 여기서 지내면 식비며 뭐며 추가 지출될 것 뻔한데 저희가 염치 없이 그냥 주시는 사랑 받을 수만은 없어요. 당장 복직해도 벌이가 확 늘진 않을 거라서 많이는 못 드려도 제가 자리 잡고 우리 생활에 여유도 생기면 더 늘려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돈 있으면 주택 대출금이나 마저 밀어 넣어라. 아유,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보름이 아름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더 많이 해주시고 하면 되죠. 요즘 서울 아파트를 소유하려면 빚 없이 가능한 젊은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 부부는 평생 교편만 잡으며 욕심 없이 살았기에 10억이 훌쩍 넘는 아파트를 빚 없이 사주기엔 무리였습니다. 때문에 아들 내외는 김 여사님 부부가 보태준 돈에 대출을 좀 해서 집을 얻었고 아이 둘과 아들내미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으니 금전적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 은퇴하고 노후 준비 다 끝난 늙은이 둘이 돈 쓸 일이 뭐 그리 많겠어요. 다달이 70 받아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요. 돈을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손주들을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었고 며느리가 그렇게 맘고생하고 있다는데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 적적하게 지내며 우울해지려던 찰나에 예쁘고 귀한 손주들을 매일 보며 함께 지내는 것이 삶의 허무함과 무료함을 덜어줄 것 같았습니다.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인생 선배님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라도 내게 쓰임새가 있다는 것, 아직 가족과 사회가 날 필요로 해준다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보름이고 또 행복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호의와 선의로 시작한 아이 돌봄은 김 여사님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아이들의 우스갯소리 농담처럼 월 70 손주들 먹이고 입히는 데 쓰면 남지도 않는 그 돈을 자기들이 대가로 지불한다는 생각을 한 모양인지 아들 부부는 점점 그녀를 고용인 대하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비시터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침에 1시간 아이들 등원 도우미만 해도 시급이 12,000원은 받았습니다. 등원만 시키는 것도 한 달에 20만 원은 줘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은 손주 둘을 하루 종일 봐주며 입히고 재우고 먹이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직접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였고 외할머니의 사랑을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부부는 김 여사님을 고용인처럼 대하기 시작하니 점점 괘씸해졌습니다. 원래 약속은 주 5일 평일에만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집에 들러 아이들을 픽업해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잘 지켜진 것은 처음 한 달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아이들을 김 여사님 집에 재우려고 했습니다. 사실 방송국 PD 일이라는 들쭉날쭉합니다. 출퇴근이 칼같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들과 다르게 야간 촬영이 있을 수도 있고 촬영이나 편집이 연장되어 늦게 퇴근하는 일이 빈번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일이 바빠 그렇다는 핑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느껴 김 여사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며느리도 복직한 지 얼마 안 되어 일에 적응해야 할 것이고 아들도 요즘 부쩍 일이 많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일이 많으면 돈 많이 벌고 좋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좋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맡기려고 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 11시가 되어서 두 부부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같이 와서는 회식이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런 상태로 애들 데리고 가봐야 돌보기는커녕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만 끼치겠다 싶어서 그냥 재우겠다 하고 보낸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분명히 회사가 아닌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도 회사라고 거짓말을 하길래 모르는 척 넘어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두 손주는 자연스럽게 김 여사님 댁에 머무르게 되었고 팔자에도 없는 연년생 어린아이들 365일 육아 지옥이 이 나이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퇴근하는 길이에요. 보름이 아름이는 잘 있죠? 그래, 막 밥 먹이고 씻기던 참이었어. 애들 씻기고 말리면 시간 딱 맞겠네.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난 아직 안 했지. 그럼 어머니 식사 챙기시는 김에 제 것도 좀 부탁해요. 뭐, 저녁 안 먹었어? 애들 데리러 가려고 부랴부랴 퇴근하는 길이죠. 어차피 어머니도 드셔야 하니까 그 김에 제 것도 좀 부탁드려요. 아, 보름이 엄마도 지금 퇴근하는 길이라고 했으니 저랑 비슷한 시간에 도착할 거예요. 아이들이 김 여사님 댁에 있으니
아들 부부는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김 여사님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답잖은 핑계를 대며 저녁 식사까지 얻어먹고 온 식구가 밤늦게까지 퍼질러 있다가 김 여사님이 집에 안 가냐고 잔소리를 해야 미적미적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예쁜 자식들이 왔는데 밥상에 수저 하나 얻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평생 주부로 살아왔던 엄마들은 그녀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두 노인네 밥상은 별로 수고스럽지 않게 차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먹었던 거 그대로 재탕에 먹고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찌개에 햄만 몇 개 더 넣어서 우려 먹곤 합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두 부부가 먹다 남긴 걸 또 주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뭐라도 하나 새로 해서 상에 올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그 노력과 희생이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손주들 먹인다고 한 번, 자식 부부 먹인다고 또 한 번, 하루 저녁에 2번 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0이 넘은 자식들이 부모님 댁에 와서 밥을 얻어먹었으면 설거지 정도는 해야 예의가 아닐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설거지조차 하지 않고 부모 집에 와서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 떼를 쓰더라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김 여사님이 밥을 차리고 수저까지 얹어줘야 겨우 밥을 먹고는 또다시 소파에 퍼질러 앉아 아이들 돌보는 일은 김 여사님 부부에게 맡긴 채 TV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김 여사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야, 이 인정머리 없는 것들아. 인간적으로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 할 거 아니니? 나는 언제까지고 젊을 것 같아? 나 이제 환갑이 넘어도 한참 넘은 나이야. 내가 23살 먹은 어린 손주들도 아니고 30 넘은 너희 저지른 것까지 닦아주고 다녀야 하니?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저희가 생활비 넉넉히 드리잖아요. 뭐 생활비 꼴랑 70. 사회생활 한다는 것들이 물가 상승률은 생각 안 하니? 너희 내 식구 먹는 밥값만 한 달에 50은 들 거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궁둥이 들고 너희 새끼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 치워. 그녀는 몇십 년 교편을 잡았던 사람이라 사생활에서도 험한 말은 안 하려고 무던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말버릇은 곧 습관이니 집에서 함부로 하는 말은 한참 배울 나이인 아이들 앞에서 실수라도 한마디 했다가는 아이들이 금세 따라 배울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의 이러한 행태는 아무리 김 여사님이 참을 인자를 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김 여사님이 이렇게 화를 낼 때만 잠시 말을 듣는 척하다가 금세 또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돈 줬으니 됐다는 태도는 김 여사님을 완전히 그들의 가정부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들 부부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김 여사님 집에서 잠까지 자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너희 집보다 넓고 좋은 집 놔두고 여기서 왜 퍼질러 있는 거야? 에이, 어차피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해서 거의 잠만 자는데 애들 여기 있는데 전기세, 가스 요금 2배로 나갈 일 뭐 있어요? 맞아요. 어머니, 어차피 다 벌어서 모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라도 아껴야죠. 맞아요. 요즘 가스 요금도 엄청 올라서 그것도 부담돼요. 김 여사님은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자신들을 두고 자식들이 돈 아끼겠다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은퇴해서 수입 한 푼 없는 부모 앞에서 그게 할 말이니? 너희 돈만 돈이고 우리 돈은 돈도 아니라 이거야? 막 써도 되는 거야? 어머니는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연금도 빵빵하게 나오고 노후 준비도 다 끝내신 분이, 그리고 또 우리 부부 잘 나가서 돈 잘 벌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드리려고요. 맞아요. 어머님, 이번에 예능국에서 대형 프로젝트 하나 나가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저희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호강,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이제 그만 좀 괴롭혔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김 여사님은 왜 주변에서 손주들을 봐주겠다고 했을 때 경험자들이 그만두라고 발 뻗고 말렸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듯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이리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나이가 30이 넘고 자식까지 낳았으면 제 인생은 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데 유아퇴행이라도 한 것처럼 부모에게 매달리기 시작한 아들과 며느리가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추워서 나가기 싫다며 퇴근하면 아예 김 여사님 집에 붙어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이 불편하지도 않은지 거실에 배를 깔고 누워서 제 집 안방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를 편하게 생각해주고 자주 찾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람의 정도가 있어야죠. 김 여사님은 이들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점점 보기 싫어졌습니다. 애들이 집에 있을 때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건 고사하고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저 철야 촬영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너희 집 가서 자. 내가 내 집에서 TV도 내 맘대로 못 보니?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이러고 집에 가다가 사고라도 내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니, 거실 왔다 갔다 하실 때 발소리 좀 작게 내세요. 아랫집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작은 방까지 쿵쾅쿵쾅 울릴 정도인데 매너 없게 진짜. 이것들이 지금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김 여사님의 남편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편 역시 평생 교편을 잡았던 사람이라 젊은 시절에는 호랑이 같은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이빨 다 빠진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성격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호통이라도 쳐야 아들 녀석은 조금 조용해졌지만 며느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손주들처럼 혼낼 수는 없으니 며느리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방송국 일이라는 게 원래 힘들고 촬영이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D나 스태프들의 고충이 많다는 것을 김 여사님은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늙은 나이에 김 여사님이 이렇게 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복직은 성공적이었고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국으로 인해 방송국이 때 아닌 호황을 맞으면서 아들 녀석의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부부는 시간 개념 없이 일을 나가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바빴고 점점 자기 자식들은 뒷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쌍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붙어서 케어해 준다고 해도 엄마 아빠만큼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 손주들은 애정 결핍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눈만 뜨면 김 여사님 부부에게 엄마는 언제 와? 아빠는 오늘도 밤늦게 와? 하며 엄마 아빠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는 그런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엄마! 늦은 밤 엄마를 꼭 보고 잘 거라면서 졸린 눈을 억지로 뜨고 버틴 손녀 보름이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뛰쳐나가 엄마 품에 안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라는 인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지금까지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애를 11시가 다 되도록 안 재우시면 어떡해요? 보름이, 아름이가 엄마 아빠 얼굴을 잊어버리겠어. 너 보고 자겠다고 떼쓰면서 안 자고 버텨서 기다린 거 아니야? 애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할 것 있니? 어후, 저 지금 너무 피곤해요.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엄마만 찾으면 펑펑 울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할 소리입니까?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주들 보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쉬는 날에도 아들 부부는 당연하게 김 여사님 댁에 붙어 있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김 여사님 부부는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보름이가 그렸어요. 봐주세요. 보름이는 아침부터 할머니에게 달려들며 놀아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가 아침부터 왜 이래? 할머니한테 놀아달라고 해. 할머니는 봤잖아. 이거 엄마 아빠 그린 건데. 어머님, 뭐 하세요? 저희 지금 방영본 확인하고 있는데 보름이 좀 봐주세요. 아우 정말 애가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집중이 안 되네. 그쯤 되니 이들이 아예 김 여사님 집을 자기들 집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옷도 집에서 갈아입고 오던 것들이 아예 김 여사님 집에 가져와 모으기 시작했고, 출퇴근도 당연히 여기서 하다 보니 드라이클리닝까지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클리닝비까지 김 여사님에게 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근슬쩍 핑계를 대며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5,000원, 8,000원, 10,000원이 적은 금액처럼 보여도 일주일에 몇 번씩 두 사람 몫이 되면 수입 없는 두 부부에게는 무시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 이제는 고작 70만 원 주고 저들이 상전인 것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미나리 무침 생각나네요. 그러고 보니 소고기 장조림도 좀 부탁드려요. 아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김 여사님을 가정부처럼 부리려 드는 것입니다. 니들이 먹고 싶은 거 니들이 해 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생활비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활비야? 아이들 봐주는 베이비시터 값이지. 그리고 요즘 베이비시터 하나 쓰려면 한 달에 수백을 줘야 해. 이건 생활비도 인건비도 아니고 도리어 적자야. 적자. 니들이 먹고 쓰는 것만 해도 한 달에 100은 들어가는 판국인데 어디서 돈 얘기를 해. 이 양심도 없는 것들이. 이번엔 보너스 나오면 좀 더 챙겨드릴게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애들 데리고 짐 싹 챙겨서 나가. 어머니, 어떻게 부모 자식 사이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세요? 저 너무 서운하네요. 서운한 건 나야. 이것들아. 어떻게 다 늙은 부모를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갈등만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치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남편은 원래부터 치아가 약한 편이어서 치과에 돈을 꽤 많이 썼는데 이제는 더는 유지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고기도 제대로 씹어 먹지 못할 정도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권했는데 비용이 2천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치아보험이라도 들어놓을 걸 하는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하니 건강이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넣어둔 적금을 깨면 치료하고도 남겠지만 10년 만기에 이제 만기를 1년 정도 남기고 있던 상황이라 이걸 깨기는 좀 아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담보대출을 받자니 덜컥 겁도 나고 결국 김 여사님은 아들 부부에게 잠깐 돈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더 미뤄선 안 될 것 같다. 임플란트 치료. 그것도 보통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딱 1년만 빌려주면 적금 만기 되는 날 이자 쳐서 갚을게. 김 여사님은 미심쩍어 하는 녀석들에게 적금 통장까지 보여주며 차용증까지 쓰고 나서야 돈을 빌려 남편의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뒤로 아들 부부는 이것을 약점으로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태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상전들이 따로 없습니다. 사채업자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차용증 쓰고 엄연히 빌린 돈인데 남도 아닌 자식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그날도 들어오자마자 씻고 밥도 대충 먹고는 아이들은 보지도 않고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손주들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끄럽다고 뭐라 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김 여사님은 며느리가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깨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벌컥 문을 열고 나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저 잠 좀 자면 안 될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취급받을 수 있나 싶은 마음에 김 여사님의 눈물이 터지려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아들이 들어올 시간만 기다리던 남편은 일찌감치 아이들을 재워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어오자 자고 있던 며느리를 깨워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남편은 호되게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엄한 아버지에게 혼나며 자라왔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깨갱하며 듣고만 있었지만 며느리는 눈치도 없이 꼬박꼬박 말대꾸를 했습니다. 네 엄마가 니들 종이냐? 남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자식이라는 것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도저히 보고 못 참겠다. 애들 봐준다고 했지. 30 넘은 너희들 뒷수발까지 해주겠다고 한 적 없어. 언제까지 너희 엄마랑 내가 너희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나도 요즘 치료받느라 몸이 아픈데 너희만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돈 드리고 있잖아요. 며느리의 대꾸에 남편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2천도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그거 아니면 아버지 치료나 시작하셨겠어요? 그게 너희가 그냥 준 거냐? 빌린 거잖아. 무슨 차용증이니 뭐니 서류까지 써가면서 내가 이자 쳐서 갚는다고 했어. 누가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구걸한 줄 알겠구나. 아버지도 자식들한테 너무하시네. 돈 100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전하, 이 사람이나 피곤해서 이제 그만 쉬어야 하는데 이 오밤중에 이게 무슨 짓이세요? 남편이 혈압이 오르는 표정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는 것을 김 여사님이 겨우 말려 사태를 일단락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미안한 듯 고급 굴비 세트를 사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를 잊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12마리 세트인 굴비로 매일 저녁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하루는 낮에 한 마리만 구워서 남편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맛이 아주 좋아서 먹어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 며느리가 굴비 상자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굴비가 왜 5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구워 먹은 게 6마리인데 왜 5마리뿐이에요? 아, 그거 나랑 너희 아버지가 낮에 한 마리 구워서 점심으로 나눠 먹었는데 왜 그걸 제 허락도 없이 구워 드세요? 염치가 있으셔야지. 나이 들면 욕심만 는다더니 아버님은 치아도 안 좋으신다는 분이 좋은 건 또 아셔서 아주 알차게 열심히도 드셨네. 너야말로 쪼잔스럽게 한 마리 가지고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산 게 아니라 선물로 들어온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저한테 선물 온 거라고요. 아참, 이거 집에 가져가서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왜 맘대로 다 구워 드시고 난리예요? 순간 김 여사님은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사람이 눈이 돈다는 게 이런 걸까요? 야, 내가 그 굴비 세트 똑같은 걸로 한 상자 사줄 테니까 먹다 남긴 굴비 놔두고 썩 꺼져. 짐 싹 싸가지고 이 애들 데리고 꺼지라고. 보자 하니까 어른이 뭘로 보이는 거야? 이 새끼들이며 네 뒤까지 닦아주며 사는 늙은 부모가 그깟 굴비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죄니? 굴비에 금이라도 처발라놨어? 뭐해? 당장 집 안 싸고 왜 굴비 한 상자가 저거 2상자 사주리?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살짝 어떻게 됐었나 봐요. 요즘 맡고 있는 프로그램 출연진 중 하나가 너무 인격파탄이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정말 죄송해요.
김 여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본 며느리는 적잖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잘못을 깨달았는지 며느리는 싹싹 빌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듣고 있기도 하고 계속 화를 내기에도 무리가 있어 김 여사님은 화를 사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서름이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을까요? 며칠은 눈치가 보였는지 며느리는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척 하더군요. 그렇게 갈등만 깊어지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말 촬영을 나가 집에 없었고, 며느리는 주말 낮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김 여사님 집으로 왔습니다. 이틀을 내리 집에 못 들어오고 밤새 촬영을 해서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그럼 애들만 데려다 놓고 집에 가서 잘 것이지. 굳이 김 여사님 집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는 밥 얻어먹고 수발받으려고 하는 속셈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김 여사님은 모처럼의 주말에 퇴임한 교사 동료, 부부들을 집에 초대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모여 산을 타러 나갔고, 여자들은 김 여사님 집에 모여 단출하게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으며 간만에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들 사이에서 한껏 예쁨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눈이 침침해진 김 여사님이 봐도 신경질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 표정은 시끄러워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아 대놓고 말하지 못할 뿐, 그렇게 시끄럽고 짜증이 나면 제 집으로 가면 될 것을 버티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쪽은 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뭘 하나 싶었더니 라면 끓이는 냄비를 꺼내 우당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라면을 끓이려 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김 여사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면서 라면이 웬 말이니? 이리 줘라. 내가 됐어요. 노느라 바쁘신 것 같은데 그냥 두세요. 언제부터 절 신경 썼다고 그러세요? 얘가 손님들도 계신데 말버릇 좀 봐. 내 아들도 이러진 않아.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너만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 김 여사님의 말에 순간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놓친 애들은 기운도 넘쳐 새벽같이 산 타러 간다더니 왜 오질 않아? 점심은 먹었나 몰라? 있어 봐.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손님들은 그렇게 딴청을 부리며 부랴부랴 하나둘 자기 남편을 찾으러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굴비 사건 때보다도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애들이 듣건 말건 김 여사님의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거리니? 해도 너무하는구나. 처음에는 시댁을 내 집처럼 편히 생각하고 날 내 부모처럼 편히 생각한다 싶어서 귀엽게 봐주려 했고, 나도 애들 보는 건 좋고 행복해서 참으려고 했지만 이젠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위험을 감지했는지 빠르게 자세를 낮추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예민하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핑계,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도 더는 필요 없어. 죄송해요, 어머니. 안 그래도 요즘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번 달엔 100만 원 넣어드리려고 했어요. 일주일 일찍 드릴게요. 이번에 보너스가 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2천만 원은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저희는 급한 거 없으니까요. 여기서 돈 이야기가 왜 나와? 그깟 돈 좀 빌리고 너한테 애들 돌봄비 몇 푼 받는다고. 너 진짜 내가 무슨 거렁뱅이처럼 보이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한 달에 70씩 줄 테니 내가 우리 부부 모셔봐.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 반에 반만이라도 할 수 있겠니? 고작 70이 어쩌니 하면서 불평불만이나 하고 괴롭히기나 하겠지. 어머니,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다. 동료들 앞에서 망신까지 당한 마당에
나도 더는 따질 게 없다.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 옷을 싹 입혀 며느리 손에 기저귀, 가방을 들려주고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마침 그때 소식을 들은 남편이 부랴부랴 등산복 차림으로 돌아왔습니다. 당황한 며느리를 문 밖으로 몰아내며 김 여사님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에게 들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것들 다시는 내 눈에 안 뜨이게 해. 만일 저것들 다시 집에 들이면 암만 당신이라도 다신 안 보고 살 거야. 이혼이야. 알았어. 안 그래도 그만하려고 뛰어왔어. 당장 쫓아내려고. 남편은 현관문을 팡 닫아버렸고 김 여사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남편도 전화를 꺼놓고 김 여사님 부부는 오랜만에 평화롭고 조용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님은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적금을 해지하고 빌린 돈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번 다시 돈 가지고 유세 부리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김 여사님은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아쉬운 건 하루아침에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진 아들 부부였습니다. 역시나 다음 날부터 며느리와 아들은 번갈아 전화를 하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별말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며 부탁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는 저희가 안 그럴게요. 그동안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버릇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주말에 찾아가거나 하지 않을 테니 평일만이라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와이프 복직하고 자리막 다시 잡았는데 아이들 당장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보내. 그리고 평일도 매일 야근이니 특근이니 하면서 밤늦게 새벽에 온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맡기지 않았니? 이젠 어림없다. 어머니, 저희가 용돈 120으로 올려드릴게요. 제발 부탁 좀 드려요.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누굴 돈에 환장한 수전노 취급을 하네. 120이 아니라 1200이라도 어림없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꼴의 자식을 끔찍이 여기는 부모라는 타이틀은 놓기 싫었던지 끝까지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김 여사님 같으면 어린이집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게 아이들을 진정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김 여사님이 아이들을 봐주는 동안 아들 부부는 아이들을 귀찮아하며 김 여사님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의 말처럼 진정으로 아이들을 아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 편하자고 마음의 짐을 덜 짜는 생각이 뻔히 보였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게 된 아들 부부는 며느리, 친정집에 가서 싹싹 빌고 매달렸던 모양입니다. 요즘 입주 베이비시터 비용이 외국인을 써도 300만 원은 드니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외국인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허세만 가득했던 그들이니까요. 며느리의 어머니, 즉 사돈은 처음부터 몸이 안 좋아 아이들을 볼 수 없다고 극구 사양했던 분이었기에 아들 부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겨우 허락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월 200만 원을 드리는 조건으로 말이죠. 사돈댁은 바깥 어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은 사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몸으로 아이들까지 돌보려 하니 그게 돈으로 감당이 됩니까? 안 되죠. 결국 아들 부부는 김 여사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돈댁으로 짐을 싸서 거의 이사를 간 것처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돈께서는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것만으로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며 하루에도 10번씩 며느리와 아들에게 전화해 호통을 친다고 합니다. 그 덕에 며느리는 퇴근하면 사돈댁으로 출근하듯 돌아와 아이들 먹일 음식은 물론이고 어머니 드릴 반찬까지 해다 바치고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또 어떻고요? 아이의 가사분담을 해서 청소, 빨래, 분리수거를 아들이 담당해서 한다고 합니다.
사돈도 편찮으신 몸으로 그 아들 부부를 인간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 여사님의 집에 있었을 때 살림까지 살아주는 것까진 바라지 않았어도 자식으로서의 기본 도리만 했어도 지금도 싼 값에 편하게 아이들을 맡기며 살 수 있었 것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이니 효도하는 셈치고 살면 되는 거겠죠. 김성순 여사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들 며느리의 고약한 행동에 속 시원하게 대응해 주셔서 마음이 편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